강의 28에서는 람다식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는 람다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5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실인자가 람다식일 때, 마지막 실인자가 람다식이라는 건 그 함수 자체가 고참수란 얘기죠. 그리고 람다식의 형식인자가 하나뿐일 때는 굳이 형식인자를 선언하지 않고 it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식 이 값을 반환하는데 그 반환하는 값은 마지막 문장 코드 블락에 람다식 블락의 마지막 문장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람다식의 형식 인자가 2개 이상일 때 사용하지 않는 형식 인자는 언더스코어 밑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식은 외부 변수를 포획할 수가 있어요. 그걸 클로저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실인자가 람다식일 때예요. 지금 하이어더 펑크라고 하는 거 형식인자 보면 맨 마지막 형식인자가 함수 타입으로 선언돼 있죠. 그래서 이 고체 함수 하이어더 펑크를 호출할 때 네, 지금 람다식을 참조하고 있는 이 변수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람다식 자체를 말하는 거지 이 변수 자체를 바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대신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형식 인자가 람다식일 때 이 람다식 자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형식 인자가 람다식인 그런 고체 함수에서는 이 람다식 자체를 함수 괄호 바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코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실인자가 람다식일 때 이 함수의 실인자를 표기하는 괄호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이와 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람다식이다 하는 거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간단한 응용 예제를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그 형식 인자가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거를 없애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disable parameters inlay hint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타내도 되고요. 지금 2개의 고체 함수가 선언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func라고 하는 함수는 네, 파라미터 스트링 타입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 타입을 전달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함수 타입을 선언하긴 했지만 네, 형식 인자를 전달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펑크에서 람다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전달할 때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형식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놈의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funk2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람다식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 컨텍스트 액션을 미리 표기하고 있죠. should be moved out of parentheses 괄호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 컨텍스트 액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괄호 바깥으로 움직여주죠. 재미있는 사실은 괄호 바깥으로 움직였을 때 이 펑크의 괄호가 이제 비어 있죠. 그럴 때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람다식을 괄호 바깥으로 옮기면 이 불필요한 괄호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형식인자로 선언했죠. 이 패스트라고 한 파라미터가 네, 전달에 대해서 you have been passed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인텔리제이의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빌드 시스템을 그레이드를 사용해서 왼쪽에 프로젝트 뷰도 좀 이상해 보이고 실행하는 환경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네.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때 천천히 스크롤 하시면 네. 태스크 메인 kt.main을 실행시켜 갖고 이 두 개의 결과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패스라고 하는 형식인자 호출할 때 패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you have been passed가 출력된 거고요. 이 지금 람다식 자체는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그냥 no input 파라미터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람다식의 형식인자가 하나뿐일 때는 형식인자를 선언할 필요 없이 그 형식인자를 it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hello 로열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전부 소문자로 출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convert라고 하는 고체 함수에서 네, 우리 람다식을 전달해서 이 hello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네, 소문자로 이렇게 전부 소문자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요. 실행 과정 여러분들 혹시 당황할까 봐 한 번 더 실행하면 네, 요 build successful 위에 지금 두 개 출력된 게 실행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참고용으로 출력해 본 거고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 여기 컨텍스트 액션이 나타났죠? 네. 괄호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요거 눌러서 괄호 바깥으로 일단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네, it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print line이라고 하는 거 굳이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print line으로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return 타입이 없죠. 네,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 코드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 결과는 동일하겠죠. 어차피 프린트 라인 하는 거니까. 네, 헬로 코틀린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아볼까요? 우리 convert hello 고체 함수를 호출하는데 람다식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 string raw case라고 하는 우리 멤버 함수 일반 함수 참조할 때 콜론 사용했잖아요. 만약 그 함수 자체가 스트링 클래스 안에 속해 있다면 콜론 앞에 스트링 클래스 이름을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한 것과 이렇게 사용하는 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결과는 동일하지만 네. 이 람다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용했던 예제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람다식의 형식인자가 이 펑크에서는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네, 다 생략하고 es 대신에 it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훨씬 심플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람다식의 반환 값은 마지막 문장의 실행 결과인데요. 지금 이 체크라고 하는 거 고체 함수를 호출하는데 파라미터 두 개죠. 네, 마지막 파라미터가 네, 함수 타입이라서 람다식을 이와 같이 전달을 했는데 이 코드를 우리가 많이 고칠 수 있겠죠. 자, 비교를 위해서 네, 원본 코드를 그대로 살려놓고요. 이 코드를 우리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뭘부터 고칠 수 있죠? 여기 컨텍스트 액션이 나타났죠? 네, 마지막 네, 파라미터가 람다실 때는 괄호 바깥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액션을 사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고치면 되겠고. 자, 지금 이 람다식에 전달하는 내용은 어떤 정수값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일을 해서 나머지가 0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요? 그냥 it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코드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간단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람다식이 지금 현재는 네, 이 지금 나머지가 0이냐 해서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겠죠. 물론 이 실행 결과, 이 9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실행 결과는 네, 당연히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실행되는 값에 true라고 집어넣으면 전달한 값이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결과는 true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람다식에서도 역시 식의 경우에는 람다식도 이와 같은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환되는 값이 중요한 거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할 리는 없겠지만 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예제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2개 이상의 형식 인자를 선언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형식 인자는 밑줄,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차함수 컨버트를 호출하는데 일반 파라미터, 스트링 타입 파라미터 2개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고차함수, 함수 타입으로 선언돼 있죠. 그래서 람다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람다식은 2개의 형식 인자를 필요로 하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자바 헬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 람다식 블락에서 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바는 S1으로, 헬로는 S2로 전달이 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람다식 블락 안에서는 2번째 형식 인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첫 번째 파라미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람다식에서 실제 2개의 파라미터가 전달되지만 파라미터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가독성, 리더빌리티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지금 소문자로 변환했지만 네, 자바와 헬로가 전달되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 헬로에 대해서만 소문자로 전부 바꾼 거죠. 그리고 요거 네, 컨텍스트 액션 우리 해줘야죠. 네, 계속해서 네, 괄호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거 네. 자, 이번에는 S1과 S2를 전달하는데 S1에 대해서만 바꾼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 중에 자바에 대해서만 바꾸는 거죠. 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의 J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S2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이와 같이 소문자 자바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식의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외부 변수를 포획하는 것, 포획을 캡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greeting이라고 하는 람다식, 네, 스트링 타입을 형식 인자를 받아서 리턴 값은 없죠. 그래서 print 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타입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실제로 스트링 타입으로 전달받는 파라미터는 it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달받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스트링 타입 변수를 이 람다식이 전달받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say hello라고 하는 것 네, 스트링 템플릿을 사용했으니까 외부 변수이죠.
즉 바깥에 선언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헬로 코틀린이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이 헬로라고 하는 외부 변수의 값과 그다음에 이 지금 코틀린이라고 하는 건 이 람다식 호출할 때 네, 형식 인자에 해당되는 걸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변수를 가둬놓는 거를 클로저 람다식의 클로저 기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곧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팩 컴포즈를 사용할 텐데 제팩 컴포즈의 상태를 다룰 때 이 람다식의 클로저 기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앞에서는 벨로 선언한 변수를 캡처했는데요. 바로 선언한 외부 변수를 캡처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거, 네, 여기 get multiple을 호출할 때 형식 인자 10 n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n을 쓴 거고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10 곱하기 10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 아우터 값을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가 캡처한 변수의 값을 변경했을 때 이 람다식의 결과도 변경될까요? 그렇습니다. 변경됩니다. 네. 그래서 100, 200에서 1000, 2000으로 바뀌는 겁니다. 클로저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 변수를 이 람다식의 코드 블록과 같이 저장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클로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람다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용 예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휴대폰 번호에서 이 대시를 제거하고 숫자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extract라고 하는 네, 그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 앞에서 우리 이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확장 함수라고 얘기했죠. 이 string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문자이면 오케이. 그러나 문자가 아닌 거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조건식 it 그다음에 is digit 이 지금 it라고 하는 건 이 전달되는 파라미터 자체가 캐릭터가 쭉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true, false를 판단해 갖고 얘가 디지트이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네, 버려버리고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이잖아요. 그러면 불변인데 그 스트링 안에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빌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스트링 빌더는 가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줄 때는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시켜서 돌려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 스트링 빌더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for each 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네, 지금 전달되는 이 컨드라고 하는 람다식, 네, 거기에 it가 만약 true이면, 네, 이 스트링 버퍼에 append, 네, 추가한다는 거죠. 네, 지금 전달된 문자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네, 숫자만 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스트링이 제공하는 아주 재미있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작성했던 거를 전부 주석 처리하고요. 자, return. 네. 이 지금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객체를 수신자 객체라고 그랬죠. this라고 하고요. 여기 filt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ilter. 네. 자, 이 필터에 이 predicate가 있죠. 자, 이 형태 람다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 불리한 필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스트링에 속하는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 우리가 정의한 조건이 있겠죠. 이 컨드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네,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시키지 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트링 타입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스트링 빌더를 사용했지만 스트링 클래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네, 이때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 보시면 네, 이 필터가 괄호로 돼 있지만 이 파라미터 자체가 함수 타입, 즉 우리가 람다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괄호 바깥으로 옮긴 거예요. 실은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거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this라고 하는 거 안에 전달되는 게 스트링 타입의 원소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는 겁니다. 스트링 타입의 원소는 캐릭터죠.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조건 is digit이냐, 이게 true이면 추출하는 거고요. 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타입 형식인자에도 기본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이렇게 적용하는 거 대신에 is digit라고 우리 함수의 디폴트 값 할당하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배웠죠? 그렇다면 이렇게 호출하는 거 대신에 네,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is digit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is digit가 아닌 것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negation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출력 결과 보면 여기서는 디지트가 아닌 대시 2개, 여기서는 디폴트 값을 했으니까 네, 디지트만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람다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다란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